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좋은 일자리가 될 텐데요. 기후테크의 미래가 저는 굉장히 밝다.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을 만들고 난 나머지 농축수를 좀 주목을 했고요. 예, 우리 임지혜 파트너님 많이 기다리셨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일 젊고 네. 스마트한 느낌을 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이 이 녹색 분야에 뛰어든 배경이 저는 좀 궁금해요. 혹시 대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하셨고 뭐 그런 거는 좀 실례가 아니라면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정치외교 학사를 졸업을 정치외교학과요? 네네네. 오. 학사가 사실은 이렇게 환경 쪽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중에 환경 에너지 정치 수업이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국제학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파리 협약이나 UNFCCC 캅 같은 것도 많이 수업을 통해서 좀 익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로는 좀 이걸 직업적으로 가져보고자 탐색을 좀 하기 위해서 NGO나 국제기구 인턴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더 전문성을 보완을 하고 싶어서 환경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따로 환경경제를 공부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문과는 좀 특히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녹색 쪽은 좀 예외인가요?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이 분야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문과가 환경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공학도도 아닌데 가능하겠느냐, 돈 못 벌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ESG 이슈가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지간한 기업엔 이제 진짜 다 문과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싹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유망한 분야를 고르셨네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고 또 쉽게 꺼지지 않을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큰 숫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녹색 일자리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은 듯한 생각도 좀 해요. 지금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주변에 친구나 후배들 이런 쪽에 녹색 일자리를 많이 좀 권하고 있나요? 그리고 취업에 많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학부 친구들은 정말 다 이제 정치외교 학으로 당시에는 이제 진로를 희망했지만 나중에는 지금 10명 정도 모이면 2~3명 정도는 이 환경 분야는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그렇게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취직이 안 된다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대학원 다닐 때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디를 가야 될까 골라간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취직 자리가 없다 이런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최 대표님 그 CEO로서 직원 채용도 많이 할 텐데요. 그 어쨌든 좀 최 대표님이 뽑고 싶은 녹색 인재상이라 그럴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까? 일단은 이 환경, 녹색 이러면 사명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거를 좀 해결해 내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 지구에 대한 좀 이런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좀 도전하는 친구들. 도전하는 사람. 네, 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을 좀 발굴해내고 여러 가지들을 융합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저희는 눈을 크게 뜨고 사명감을 가지면서도 그 일에 어떤 도전적인 정신으로 또 그 일을 즐길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인재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한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녹색 분야에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인 이제 데카콘 그 차원을 넘어섰죠. 근데 이 녹색 분야에 2030년까지 한 1000개의 유니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 미국, 또 중국, EU 이런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녹색 유니콘 이게 빌리언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녹색 기업들은 아직은 스타트업 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야의 일종의 유니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좀 희망적인 예측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저희는 정말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앞으로의 유니콘 기업들 혹은 우리의 삶을 바꿀 기업들이 어느 영역에서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기후와 환경에서 나올 거다. 그럼 그 가능성들을 저희가 발견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보면요. 테슬라가 놀랍게도 호주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사업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전기차에서 시작해서 전기차와 연결되는 모든 에너지 산업으로 에너지 확대되고 산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AI 회사라고도 스스로를 맞습니다. 비난하고 곧 있죠. 로보틱스까지 확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럴까를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산업의 또 근간이기도 하고 그 전기차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생산 또 역으로 또 그리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후테크의 기본은 보통 우리가 ICT 투자를 저희가 할 때는 디커플링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즉 여러 밸류체인의 여러 단계가 서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테크는 오히려 커플링입니다. 밸류체인의 앞뒤가 무조건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처음 만들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을 때에 그 밸류체인을 모두 장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이미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테슬라 마피아라고 해서 테슬라 출신의 전현직 임원들이 혹은 전현직 직원들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수십 개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글로벌에서는 일단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는 유럽에 있는 놀스볼트와 같은 회사라든가 혹은 최근에 지금 일본까지도 사업 확장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 옥토푸스라고 하는 원래 이제 옥토푸스라고 하는 회사는 각 개별 가정에 그 히트펌프를 공급하려고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히트펌프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느 한 개별 인더스트리나 기술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니치 마켓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인접 시장으로 발빠르게 확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걸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아직 저희가 기후테크를 기반해서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이는 스타트업이 이제 막 가능성을 이제 보고 막 있는, 시작이다. 네, 단계인데요. 단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만 해도 물론 조기에 상장을 해서 저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주요 대기업들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은 저희가 발견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한 이제 영역들에서도 보면 순환 경제에서 AI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폐기물 선별장의 최적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지난 2년 만에 20배 이상의 성장을 해내고 있고 매출만 해도 1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속속 수천억 밸류로 상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테슬라 마피아가 아니라 소풍 마피아 예, 좋은 그게 의미에서, 목표입니다. 네.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네. 2000년을 전후해서 2000년 전이죠. 98년 네.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름도 이상한 이름으로 등장해서 네. 이 닷컴 열풍이 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날 그 녹색 기업들의 어떤 펼쳐지는 그 규모나 판세는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동의하시겠죠, 물론. 네,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도 저는 기후테크가 앞으로는 가장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단언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투자할 때 사실 투자 난이도가 기후테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를 보면
대부분 다 소부장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소재, 부품, 장비. 맞습니다. 예. 예, 부강 테크도 핵심 테크가 존재하지만 그게 구현되려면 다 건설업입니다. 예, 소부장, 건설업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될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정말 그 건설에 투입되는 일용 인력까지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후테크가 기여할 일자리는 수십만 개일 거고 단적으로 한국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만 해도 배터리 분야에서 앞으로 추가로 창출될 일자리만 해도 2030년까지 11만 개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임 파트너님, 지금까지 새로운 어떤 삶을 막 개척을 해왔고 나눠주고도 있는데 본인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어요. 10년 뒤 본인은 이 녹색 산업 생태계, 녹색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습 질문이라 당황하셨죠? 당황해버렸습니다. 네. 기습 질문이지만 답변을 좀 해보자면 10년 뒤면 제가 한 거의 40살에 가까울 것 같아요. 딱 커리어로 그렇게 공개해도 됩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40살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네. 그 10년이면 정말 커리어 발전이 너무나도 욕심을 부릴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다니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최근에 공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공식. 국내 공시도 커지고 있고 해외 공시도 당연히 더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의무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욕심이 하나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들 이제 창업해야 돼 이런 말 농담 삼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테크 관련된 게 저희도 체감상으로 이게 커지는 게 느껴지니까 한 번쯤은 창업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기후테크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테크는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데 혹시 찜해놓은 기후테크 있습니까? 찜까지는 아니고 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 게 정말 폐기물. 아직 네. 크게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50 넷제로는 있는데 넷제로 이후에 랜드필은 계속 있잖아요. 매립은 그렇습니다.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테크가 창업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기 욕심을 갖고 싶습니다. 예, 그 폐기물도 우리 탄노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는 가장 많이 줄여야 되는 분야가 폐기물이에요. 비중은 에너지 산업 그렇지만 감축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게 폐기물이고요. 폐기물은 산업 분야도 있지만 우리 일상 주변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 걱정,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생계 걱정 이런 게 가장 1순위로 많이 꼽혀요. 네. 기후에 대한 걱정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서 굉장히 걱정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랑 자기의 업 또는 이런 물가 걱정이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연결돼 있다. 네네네. 정말 그렇게 체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중에 유명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 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서 이 ESG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내 먹거리 생계와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랑 특히 더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사과값이 올라서 난리인데요. 네. 그 사과 작황이 안 좋은 것도 기후 변화 때문이고 그래서 기후 물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과 기후라는 것이 직결돼 있고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런 점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벌써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녹색 기후테크,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기업이 최전선에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역할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바라는 일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려 그러면
좀 많은 시범 기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범 사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 투마로우워터나 이런 것도 시범 사례가 있어야 그 다음 사례들이 여러 가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시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 사업으로 해서 산업 커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또 실증 사업도 중요하게 하고 계시니까요. 도전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 달라.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7살 난 아이의 아빠로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7살 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걸 배우고 와서 벌써 환경과 기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 오죽하면 요즘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기후 우울증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또 탄노기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후 우울증이 아니라 기후 열풍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닷컴 열풍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이 기후 열풍을 타고 이 기후 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쫙 뻗어나갈 수 있는 기후 고속도로를 이번에 또 420조 원 규모의 또 지원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고속도로를 쭉 타고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한국과 글로벌로 쭉 나갈 수 있도록 기후 열풍을 한번 꼭 만들어 주십사. 기후 열풍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충분하게 한번 실탄을 한번 쏴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그 7살 그 자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국회에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하고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제대로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어떤 웅변보다도 어필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인데 우리 기성세대가 왜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는데 별로 몹시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제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젊은이로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은 제가 작년이랑 이제 항상 이렇게 인턴이나 NGO 취직을 할 때 힘들었던 점 정보 구하기였어요. 취업 정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교 사이트마다 돌아다니고 카페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게임 분야나 IT 업종이나 뭐 컨설팅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 직종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일자리 플랫폼이. 근데 아직 우리 환경 분야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 정보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정보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탄노기 또는 이제 어떤 정부기관께서 힘써 주실 수 있으면 그런 녹색 일자리 플랫폼 이 정말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피부에 와닿는 네. 중요한 정책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22개 부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좋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포춘 500대 기업 있잖아요. 잘 나가는 세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대요.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거의 대부분이 거대한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뭐 자본, 기술 그런 것보다도 바로 사람이다.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인재 거기에 대한 가장 그 결핍감을 느낀다 이런 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해서 국민 모두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단순히 뭐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런 초안보다도 결국은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